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한 가지만큼은 다 공통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대선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통해서 너무나 정말 적나라하게 느꼈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냐, 왜 친윤들한테 왜 자꾸 그렇게 비판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한 뜻인 거예요. 대통령께서 정말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말로 보수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어떤 방향이 있든지 간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일정 우리 팀이라고 한다면 다 지지해 줘야지. 뭐 그런 뜻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나 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뜻도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번 주 이제 금요일이 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벌써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80만 원, 90만 원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일단 구형을 징역 2년을 해놨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 선고하는 게 뭐 관례 이다시피 뭐 그렇게 되니까 한 1년 정도 실형이 선고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는 이재명의 선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이 80만 원, 9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해 가지고 야 이거 망했네.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 막 다 그냥 막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재명에는 1심에서 뭐 구속이 될 거야. 아니면 1년 뭐 실형이 선고가 될 거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은 무너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으로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그 변화와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 자체적인 어떤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지율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의 선거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왔다고, 아니 기대하는 것만큼 안 나왔다고,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의 지지율이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이재명이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집회를 열었다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냐고요? 안 모이잖아요. 왜? 이재명이가 그런 식으로 집회를 하고 김건희 여사의 무슨 뭐 특검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정말로 무슨 뭐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 방탄용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 개딸들조차 총동원이 되고 민노총까지도 동원이 되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냐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죄가 유죄가 나왔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안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끽 해봤자 제가 봤을 때 한 1, 2%, 뭐 많아봐야 한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치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발빠르게 여러 가지 조치들, 11월 이제 그 15일 날 이재명에 대한 선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혁신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의대 정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의정 협의체를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여야 의정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야가 이제 빠졌어요. 민주당이 뭐 예상이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일을 안 할 테니까, 얘네들은 뭐 진짜로 의대 정원 문제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입이랑 그다음 아가리란 표현 좀 그러나, 입으로는 그냥 뭐 툭하면은 그냥 뭐 민생, 툭하면 뭐 국민적인 건강 뭐 이딴 소리를 짓거릴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쥐뿔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겁니까?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여야가 이런 거 뭐 정쟁으로 하지 말고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 좀 해보자 라 해서 협의체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핑곗거리는 좋습니다. 그 핑곗거리가 뭐냐? 전공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만나봐야 만나고 얘기를 해봐야 그래야지 한 단계 한 단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100% 완벽하게 짜잔 하고 할 거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논란이 이어졌겠냐고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논란이 이어졌겠습니까? 정말 민주당 얘네들은 세상 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국민의 건강, 외교 뭐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그냥 사라지는 게 제가 봤을 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랑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일단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최소화를 시키면서 공격의 방향은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것도 일단 변화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좀 부족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한 7, 80% 정도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친한계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직접 그런 식으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갈등 국면을 가져가지는 않고 굉장히 좀 지혜롭게 제가 보기에는 처신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 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변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는 굉장히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번에 이제 그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격의 포인트를 지금 삼고 있죠. 이재명이가 지지난주랑 지난주 두 번에 걸쳐가지고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노총에다가 촛불 행동에다가 민주당까지 막 원팀으로 그런 식으로 다 막 생쇼를 했지만 결국에는 모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냐.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못 얻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의 담화가 의미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담화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진정성을 담고 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변화에 맞춰 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매듭 짓는 거죠. 그거에 대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특감과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특감을 둘러싸고 지금 여당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데 참으로 진짜 한심한 작자들이다. 이렇게까지밖에 제가 비판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를 기대하고 있는 거냐? 15일에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은 그 선고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고 그 지지율이 반등한다면 특감 같은 거 필요 없지 않겠냐? 이런 지금 아니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니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 정도입니다. 특감 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조치인 거예요. 최소한. 국민적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라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가 묻히겠어요? 그걸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선거를 덮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더 키우면 키웠지. 그거를 무슨 뭐 그냥 온전히 그냥 앉아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슈는 그냥 줄어들겠네. 이재명 대표가 큰일 났다. 이러고 있겠냐고요 민주당이.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이슈를 매듭 지어야 되는 겁니다. 매듭 짓기 위해서라도 제일 첫 단계로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특감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특감을 받지 않으면은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게 얍삽빠른 것들이 지금 벌써부터 잔머리 굴려가지고 뭘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까? 야 특검 그거 우리가 수정안 내겠다. 14일에 일단 표결할 것인데 14일에 하는 거야. 뭐 당연히 뭐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행사할 테니까 바로 그 14일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겠다. 그거 너네 안 받을 거야? 이거 이렇게 수정까지 했는데 안 받을 거야?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어떤 식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는지를 들어보니까 도이치모터스랑 그다음에 명태균 이슈 이 두 가지만 사실상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언론 플레이를 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맞받아칠 수가 있겠냐고요. 최소한 일단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특감을 우리는 받아들였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적인 어떤 그런 의혹 같은 거를 우리가 해소를 안 시키겠다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우리가 무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특감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그거를 빠르게 보여줘야지 의미가 있죠. 지금 당장에 보여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14일이 되고 나서 15일이 되고 나서 엉기적 저기적 거기다가 그랬다가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받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벌써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14일에 무슨 뭐 의원총회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그때 이제 표결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의견만 이제 듣겠다라는 것인데 의원총회에서 의견만 들어가지고 야 그럼 우리 박수로 이거 통과시킵시다. 야 그럼 바로 이제 우리 특감합시다. 이렇게 되겠냐고요. 의견 듣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네요. 뭐 이재명 대표 선거를 기다려 봅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망한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쉴드 치겠다. 그런 어떤 모습을 버리고 정말로 특감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그거를 지금 당장에 보여줘야 그래야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야 이재명의 선고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더라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특감까지도 우리가 합의가 안 되게 된다면 벌써부터 뭐 지금 용산이나 그 친윤 쪽에서는 이거 특감도 필요 없다 이딴 소리 지금 하고 있던데 이렇게 엉기적 거려가지고 이재명의 선고가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데 그게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특감 문제만큼이라도 빠르게 정말 14일에 김혜경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전에라도 빠르게 이게 합의가 돼야 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